이 시간은 비실험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 설계 유형을 설명하고 조사 연구를 설명한다, 사례 연구를 설명한다, 역사적 연구를 설명한다, 방법론적 연구를 설명한다입니다. 연구 설계 유형입니다. 연구 설계는 연구 문제 제기에서 관계 문헌의 조사, 가설의 설정,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및 연구 보고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하고 연구의 일정이나 예산 및 연구 인원의 배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문제의 해답을 객관적이며 타당하고 정확하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얻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비실험 설계 연구와 실험 설계 연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비실험 설계입니다. 비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어떤 조작이나 변화에 개입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거나 발생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기타가 있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는 서술적 조사 연구나 비교 조사 연구에 포함이 되는 조사 연구, 상관성 조사 연구, 종단적, 횡단적 연구 기간에 따라서 전향적, 후향적 연구 시점에 따라서 양적 연구가 포함이 되며 사례 연구와 역사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질적 연구, 또한 메타 분석이나 방법론적 연구, 기존 자료 분석 연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비실험 설계는 성별, 혈액형, 나이, 연령, 성격, 질환 등의 개인 관련 특성과 병원 크기, 위치, 지위 등 기관과 관련된 특성을 가진 본질적으로 독립변수 조작이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에 해당되며 독립변수 조작이 윤리적으로 제한되는 상황, 불충분한 시간, 어려움, 협조 부족, 연구기금의 부족 등과 같은 독립변수의 조작이 실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야 할 경우에 비실험 설계를 설계하게 됩니다. 유사실험 연구와 실험 연구는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연구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처치 혹은 조작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라는 대답을 할 경우 서술 연구와 상관 연구에 해당되며 처치 혹은 조작이 있는가에 예라고 대답할 때 유사 실험 연구와 실험 연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연구의 유형에서 조사 연구로 알고리즘이 짜여진다면 조사 연구는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집단의 행동, 태도, 특성, 관심 등을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비실험 설계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연구 대상자의 형태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될 수 있고 대단위 조사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반해 집단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의해서는 서술조사, 비교조사, 상관성 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연구 시점에는 전향적인 조사와 후향적인 조사로 구분되며 연구 기간은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직접 설문지법과 우편 설문지법, 개별 면접 조사 및 1:1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는 연구 대상자 형태에 따라 먼저 분류할 수 있는데 전체 모집단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인구조사가 포함이 됩니다. 대규모의 표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대단위 조사가 있는데 이 예로는 대통령 선거 시 여론조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출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표본조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표본조사의 장점은 시간이 절약되며 비용이 감소되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적절한 표본 추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나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깊이 있게 세분화하여 다루고자 할 때에는 사례의 연구와 같이 적절하지 않으며 아주 복잡한 표본 설계를 요하는 경우 전수조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오차도 많아서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의 두 번째 분류 기준인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은 서술조사, 비교조사, 상관성 조사로 구별됩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연구인 첫 번째 서술 연구입니다. 이는 어떤 새로운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특정 모집단을 정확히 묘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태도나 행위의 변화 또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규명하고 현재 실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실무자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간호 현장에서 설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특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변수의 조작이 없고 현상에 대한 관찰이나 서술 및 분석을 하는 연구가 서술 연구에 해당됩니다. 서술 연구는 크게 단순 서술 연구와 비교 서술 연구로 분류되며 단순 서술 연구는 관심 있는 현상을 규명, 현상 안에 있는 변수를 확인하며 변수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서술하고 이론적 의미 해석과 가설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비해 비교 서술 연구는 둘 이상의 집단에서 변수의 차이를 조사하고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되는 비교조사 연구입니다. 이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둘 이상의 대표가 되는 표본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교 집단의 모든 변수는 가능한 한 유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표본이 각 모집단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세 번째 상관조사입니다. 상관성 조사는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관관계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예측적 연구, 모델 검증 연구로 구분됩니다. 단일 집단에서 2개 이상의 변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로 단순히 서술적으로 관계를 알아볼 수 있으며 변수 사이의 예측적 관계를 알아볼 수 있고 이론에서 제시한 모든 관계를 테스트해보는 모델 검증의 연구도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특성, 모집단 내 변수들과의 관계, 방향과 크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대표 표본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후관리 행위와 관련된 변인인 산모 건강 생태, 가족 지지, 아기 건강 생태, 통증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연구하는 게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상관성 조사의 종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술 상관관계 연구, 예측 상관관계, 모델 검증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서술 상관관계 연구는 서술 상관관계 연구의 목적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며 변수들 간의 인과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로 이를 탐색 연구라 명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측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이는 연구 예측 상관관계 연구는 독립 변수의 값에 근거해서 정석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인과적 설계 연구에 해당되며 종속 변수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독립 변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모델 검증 연구입니다. 이는 이론에 근거한 복잡한 변수들 간의 인간관계를 경로로 표시해서
개념도를 만들고 분석하여 자료가 모델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의 세 번째 분류 기준인 연구 시점입니다. 연구 시점은 전향적 조사와 후향적 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시점에 따른 분류의 첫 번째, 전향적 연구입니다. 이는 원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예측된 원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상된 결과가 나타날 때를 기다려 측정하는 연구입니다. 증상과 질병에 초점을 두고 질병의 이완율과 생존율, 치료 성공률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전형적 연구를 의학 연구에서는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에 노출되었을 때 그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먼저 추정되는 원인을 조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정되는 효과를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 소요 시간이 소모되며 많은 경비, 대상자의 탈락, 제3변수의 개입, 시험 효과 발생 가능성, 시험 연구에 비해 신뢰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흡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까지 자료 수집을 할 경우 흡연을 한 사람 중에서 얼마나 폐암을 발생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 전형적 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표본을 선택하여야 하며 위험 요소 여부를 사정하고 관찰하고 일정 시간 후에 위험 요소 노출 여부에 따라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구 시점에 따른 분류인 후향적 연구입니다. 이는 현존하는 어떤 현상을 발생시킨 선행 요인을 찾고자 시도하는 연구로 현재의 어떤 현상이 과거의 다른 현상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흥미를 갖는 것으로 연구자는 현재 일어난 결과를 일으켰던 선행 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연구입니다. 어떤 상황의 발생에서 시작하여 원인적 요인을 규명하는 과거 지향적 연구 방법으로 실험 연구와 반대의 특성을 가지며 역학 연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폐암에 걸린 환자와 정상인 두 집단을 구성하여 과거의 흡연 유무를 규명하는 연구가 후향적 연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향적 연구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비실험 연구 설계로서 원인 추론이 가능하며 재정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향적 연구의 단점은 독립 변수를 조작하지도 않고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의 차이점을 한눈에 보면 전향적 연구는 시점이 미래지향적인 연구이며 흔히 질환 연구에 적합합니다. 또한 대상자 탈락의 위험이 많으므로 무작위 선정을 하고 대상자 자의에 의해 선정될 경우에 탈락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하며 비교 위험도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향적 조사는 과거 지향적인 연구로 드문 질환 연구에 적합합니다. 표본수가 적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가 임의로 편의 추출이 가능하며 승산비, OR로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구의 네 번째 분류 기준인 연구기간입니다. 연구기간은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기간에 따른 분류 방법인 횡단적 연구입니다.
횡단적 연구는 한 시점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의 설계로 여러 다른 시점에 있는 대상자의 다양한 형태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측정이 한 시점에 이루어지며 모집단에서의 발생률을 추정하기에 표본의 대표성이 연구의 타당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가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때 시간에 따른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 후에 다양한 기간 동안의 슬플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였을 때 우리는 배우자가 일주일 전, 6주 전, 1년 전, 2년 전, 5년 전에 사망한 사람들의 집단을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로 슬픔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한 시간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오늘이 2021년 3월 14일인데 3월 14일 날 배우자가 일주일 전에 사망한 대상자, 6개월 전에 사망한 대상자, 1년 전에 사망한 대상자, 2년 전에 사망한 대상자, 5년 전에 사망한 대상자의 5그룹을 조사해서 이 집단들이 동시에 오늘 날짜로 연구 대상을 해서 각 시기별로 슬픔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종단적 연구는 동일한 대상자를 시차를 두어 적어도 2번 이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자를 여러 시점에서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망 후 슬픔 반응이란 연구를 했을 때 대상자를 동일하게 해서 배우자가 사망한 지 일주일 후인, 6개월 후인, 1년 후인, 2년 후인, 5년 후 등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슬픔 반응을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한 대상자 한 그룹의 시간 경과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슬픔 반응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는 연구 기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횡단적 연구의 장점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연구가 가능합니다. 한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그룹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횡단적 연구의 단점은 기간에 따른 변화나 경향에 관계된 문제는 한 번에 조사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종단적 연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나 경향을 추적 가능하며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현상과 시간적인 연속성을 밝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대신에 비싸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하고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탈락되어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 연구의 다섯 번째,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은 직접 설문집법, 우편 설문집법, 개별 면접 또는 1:1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직접 설문조사, 우편 설문조사, 개별 면접조사, 전화 면접조사로 구분됩니다. 먼저 직접 설문조사는 교실이나 병실, 사무실, 노은정 등 대상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질문지를 배포해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회수율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표집 이론 적용이 어렵습니다. 우편 설문조사는 모집단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사용되며 비용이 저렴하지만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면접자가 개인을 1:1로 만나 조사하는 개별 면접 조사는 대상자의 명료성, 정교성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 회수율이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집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개별 면접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보입니다. 사례 연구는 서술 연구 유형 결정 알고리즘에 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되었는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되었으며 단일 연구 단위이면 사례 연구에 해당됩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집단, 기관에 심도 있게 조사해서 현상에 대한 서술이나 설명을 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목적으로 연구되어집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설명적 연구와 같은 다른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잘 설계된 사례 연구의 초점은 조사 대상의 생태, 진행 과정, 행위 등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들이 왜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는가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나 사고, 느낌, 행동에 익숙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므로 깊이 있는 자료를 통해 가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성과 편견, 일반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가설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세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의 기능을 보면 사례 연구에서 얻은 정보는 가설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며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또한 깊이 있는 사례 연구는 개념과 변수를 분명히 하고 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첫 단계는 연구할 문제 영역을 묘사하고 대상자는 과학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수집은 질문지와 면담, 관찰, 생리적 측정, 일기나 편지와 같은 개인 기록물, 통계 보고서 등의 연구에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 분석을 하여 해석하면 사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의 종류입니다. 사례 연구는 개인 집중 연구, 임상 사례 연구, 단일 대상자 시계열 연구로 분류되며 개인 집중 연구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 현상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의 성격, 사회관계, 생활 양식 및 생활 철학 또는 특정 행위로 이끄는 동기, 그들을 좌절시키거나 자극하는 장애물 또는 성공으로 이끈 독창력을 탐구하는 연구로 예를 들면 제가 마지막에 썼던 복마투성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복마투성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생활 양식, 식이요법에 가지는 특성 등을 환자로 탐구하는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임상사례 연구입니다. 이는 임상사례 연구는 비교적 가설 설정에 빈약하고 가설 형성에 지침이 될 만한 연구가 결여된 분야에서 특정한 예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으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그 행위를 일으키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또는 심리적 현상을 관찰 또는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는 분석 연구로 기술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고 조사자가 피조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일 대상 시계열 연구입니다. 이는 단일 대상을 이용하는 사례 연구이지만 시차를 두어 그 대상의 정석 변수를 관찰하고 특정 조작을 가한다는 점에서 사전 실험 연구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의 장점은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일반화하기에는 너무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일반화에 결여라는 단점을 보입니다. 사례 연구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사례 연구의 장점은 사례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실험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례 연구의 목적이므로 문제 설정이 쉽습니다. 모집단도 없고 표집도 필요 없기 때문에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 연구의 단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개입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크게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적 연구입니다. 역사적 연구는 과거의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래의 추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미치는 역사적 영향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수 조작이나 통제, 무작위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서를 근거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처의 분명함과 진실성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인 조건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고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답을 얻기 위해 자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로 가용 자료가 충분한지를 결정하며 알려진 자료, 새로운 자료, 미확인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내적, 외적 증거에 의해서 자료 출처를 평가하게 되며 자료 수집을 계속해서 발견된 결과를 합성, 서술, 보고하게 됩니다.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해석적 결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론적 연구입니다. 이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제하여 도구를 만들고 검증하며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연구 설계의 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습니다. 타당도가 높아야 하며 연구 과정에서 상당량의 논리적 사고를 발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관심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려는 개념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추상적인 개념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하고 두 번째로 무능 고찰 및 면접 등을 사용해서 그 개념이 포함된 하부 개념을 총망라하여 문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잠정적 문항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자는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적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는 그 연구 대상이 생겨난 학문적 배경이나 자료 수집 방법의 특성이나 연구의 초점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간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는 현상학적 방법, 문화기술적 방법, 근거이론적 방법, 연구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현상학적 방법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현상학이 경험의 깊이와 현상의 본질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상학적 연구는 기술적인 해결이나 해답을 제공하지 않으며 현상학적 탐구는 인간이 재정비되도록 하며 진지한 탐구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이론적 연구입니다. 근거이론적 방법은 1960년대 두 사회학자인 글루저와 스트로저가 발달시킨 것으로 우리가 글루저와 스트로저는 앞에 1장에서 배웠습니다. 이에 간호연구자인 베노리엘은 글루저와 스트로저와 함께 연구하면서 근거이론 연구 방법을 사용한 최초의 간호연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연구 방법론으로 근거 이론적 방법의 목적은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고안된 귀납적 기술 방법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과정과 부수적인 과정을 파악해서 자료의 토대를 두고 인간 행동에 대해 설명적인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문화기술적 연구입니다. 문화기술지는 인류학에서 나온 연구 방법으로 주요 개념은 문화입니다. 간호학에서 문화기술지 연구는 마들렌 레인저의 연구에 의해 발달되었는데 문화기술지 간호 연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인저는 이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핵문화적 간호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기술적 연구는 다른 질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학적 연구입니다. 역사학적 연구는 과거의 사건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학적 연구를 함으로써 간호 전문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간호 학생이나 간호사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역사학적 연구는 연구 자료가 지지해주는 일반화를 찾기 위한 후향적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사학적 접근 방법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단순히 기술이나 역사적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석을 요구하며 현재의 문제들과 연관시켜 그 관련성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대부분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메타 분석입니다. 이는 같은 현상이나 특정 주제에 수행되었던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혼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각 연구의 통계적 결과를 혼용해서 총괄적인 결과를 결정내기 위한 특별한 통계법을 이용합니다. 이용에는 통계치는 각 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하며 메타 분석 결과 중 하나는 연구 주제에 대한 모집단의 효과 크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초점을 가진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결론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 분야의 지식의 통일감을 제공합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설계의 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자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의 연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 발표한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논문의 메타 분석인 결과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비교적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실험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비실험 설계는 우리가 가장 쉽게 연구에 접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라며 다음 주차에 꼭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화창한 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